안녕하세요. 저는 68세의 한창인 나이에 아쉽지만 주변 정리를 끝내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제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막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게 된 순간부터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무섭고 이런 시련이 왜 하필 저에게 일어나는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 눈물로 시간을 허비했던 날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께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현재의 삶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아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워낙 정신없이 살아왔었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막상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판정 내렸습니다. 신도 아닌 인간이 제 삶의 시간을 정한다는 게 우스웠어요. 그리고 제가 췌장암 4기 판정이 내려진 소식을 접하게 된 아들은 오열을 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30년의 세월 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오면서 법관을 만들어놨으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돼서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 제가 정해놓은 목적지는 아들을 법에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길을 닦아주는 거였는데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도 채워주려 정말 많은 시간을 홀로 발버둥치며 살아왔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뿐인 아들을 법관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적어내려가려고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건 아니에요. 저희 가족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불과 1년밖에 안 됐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야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길을 정하는 데 있어 좀 더 수월할 것 같네요. 1년 전 어느 날 아들이 저를 거실로 부르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저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오래됐는데 새 출발하실 생각 없으세요? 앞으로 제가 엄마의 인생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자격 충분하시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남자 한 명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무작정 싫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정말 괜찮은 분이라서 그래요. 두 분이 성격도 잘 맞으실 것 같고요. 평생 저만 보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엄마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분이 필요해요. 점점 더 기력이 약해지시면 배우자가 절실히 필요해진다고요. 그냥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려고 이런 노력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단 가볍게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럼 약속부터 잡을게요. 잠깐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딨어? 엄마는 그런 거에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건 엄마를 난감하게 만드는 거잖아.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지가 않다. 아들은 싫다고 반대하고 있는 저를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려 며칠을 따라다녔어요.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포기는 없을 것 같아 결국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제 생각을 확실하게 표현한 뒤 서둘러 마무리를 지으려 했었습니다. 결국 약속된 장소에 도착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가 있길래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저와 약속을 잡은 분이셨고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앉자마자 줄지어 나오는 코스 요리를 함께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못 뵙고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은 제가 성훈이한테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식당 오픈식 날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날 인상이 너무 좋게 다가와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성훈이 설득시키느라 한참 동안 애먹었네요. 그 사람이 설명하는 말에 그제서야 기억이 나기 시작했었어요. 성훈이와 친분이 있는 분이 식당을 오픈한다고 저를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단 하루뿐이라 기억 속에 사라진 상태였죠. 그래도 한번 얼굴을 뵌 적이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긴장은 풀린 상태였어요.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그 사람이 저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는 질문에 답해주는데 비슷한 연령대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알게 된 건 오래전 결혼한 배우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자식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평생을 괴롭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본 순간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면서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고백을 했어요. 저를 관심 있게 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감정 또한 생긴 적도 없고요. 그저 성훈이의 앞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밖엔 없어요. 지금도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런 관심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훈이가 결혼하게 될 여자가 생긴다면 경분 씨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경분 씨는 공허함이 찾아오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이 함께 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저희가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주 가끔 시간이 날 때 지금처럼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면서 서로의 말동무가 되어준다면 분명 또 다른 감정과 상대방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식의 감정도 싫다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받아들였고 침착하게 앞으로의 방향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했고 가볍게 친구처럼 시작하자는 말에 고민거리 정도는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보자마자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이 즐거웠는지 물어보았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길래 나쁘지 않았다며 아들이 노력해준 수고를 조금이라도 만족시켜주기 위해 여러 가지의 질문들도 긍정적이게 답변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 그 사람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는 날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느낀 건 저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좋은 부분만 보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어 가까이 다가가려 해도
조심스러운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 간단하게 차 한잔하려고 식당에서 나와 거리를 걷던 도중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차량 한 대에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되었고 그 사람은 저를 구해주기 위해 몸을 날려 굳어있는 제 몸을 밖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져 눈을 뜨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구조대에 신고를 했고 응급실에 실려간 그 사람은 갈비뼈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정말 다행인 건 머리를 다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순간부터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거의 매일 병원에서 그 사람의 옆자리를 지키며 간호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퇴원을 하게 되면서 저와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싶다는 고백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함께한 시간 동안 정 때문에 그런지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는 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혼식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말에도 아들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새로 시작하는 또 다른 인생길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도장 찍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조촐하게라도 재혼식을 끝내야 저도 유미와 마음 편히 결혼을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계속 미룬 것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런 거 잘 아시죠? 그래,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오랜 기간 함께 해온 거 알아. 유미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잖아. 금전적으로 힘들 때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동안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도 그냥 내어줬고 2번 다시 그런 여자 얻을 수 없다는 거 엄마도 잘 알고 있단다. 성훈이 네가 법관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유미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솔직히 유미는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잖아. 성훈이 너는 엄마라도 있었지만 유미는 어렸을 적 고아원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말은 안 하지만 많이 불안할 거야. 인생을 성훈이 너에게 바쳤는데 등을 돌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국 그렇게 결혼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니만 엄마가 먼저 재혼을 해야 너희들이 결혼하겠구나.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은 다음 너희들 결혼식을 서둘러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즘 유미가 많이 바쁘니? 최근 들어 전화도 잘 안 받고 주말이면 집에도 자주 찾아오더구먼. 둘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말 나온 김에 전화 한번 해봐라. 저녁 먹게. 저희가 상당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성훈이 앞에 유미가 나타났어요. 밝은 얼굴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성훈이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고 그 마음 변함없이 한결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왔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유미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성훈이었고 둘은 천생연분인 것 마냥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성훈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결혼 얘기를 몇 번이나 꺼냈었지만 자신이 생각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결혼은 계속 미루었죠. 그리고 법관이 된 이후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공허해질 저를 생각해 남자를 소개해준 거였어요. 자식 입장에서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정리해야 성훈이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과 그동안 만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을 볼 때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 재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성훈이와 유미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재혼식을 하기 위해 그 사람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까지 볼일을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유미야. 이 늦은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요즘 연락도 잘 안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조만간 저녁 좀 함께 하자고 성훈이한테 얘기했었는데 많이 바쁘다고 했었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쁜 거야?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최근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연락을 자주 못 드렸어요. 어머님, 저와 따로 시간 좀 내어줄 수 있으세요? 일단 성훈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리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늦게 갑자기 찾아온 유미는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불안한 모습이 저 또한 걱정이 돼서 자리를 옮겨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머뭇거리던 유미는 어렵게 입을 열어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모든 걸 듣게 된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죠. 일단 모든 게 확실해지기 전까지 성훈이한테는 비밀로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유미와 함께 모든 걸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거에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온 순간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게 재혼식 전날 도착하게 된 손편지 한 통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성훈이는 재혼식 날 당일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재혼식이 진행이 되고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입장을 함과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손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며 분노를 하게 되었고,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성훈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 나도 최근에서야 알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유미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을 거야.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그동안 성훈이 너를 속이고 있었다고. 지금 엄마가 읽어내려고 한 내용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제가 가진 것들이 그렇게 욕심이 났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오픈한 식당도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지낸 엄마의 마음을 붙잡으려 이런 짓까지 저지르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동안 아저씨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것도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아저씨의 사악한 마음을 전부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사람을 시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완벽한 계획을 꾸미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돈이 중요했어요? 엄마의 갈등이 불안해서
확실한 게 필요했나 보죠? 저거 다 꾸민 얘기야. 내가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소? 저 여자 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끼워 맞춘 거야? 성훈아, 그동안 아저씨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봐. 아저씨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이것 말고 또 다른 걸 준비했다고. 성훈이 너도 이걸 듣게 된다면 저 사람이 그동안 우리한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다. 이래서 사람은 평생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녹음된 내용이다. 나 정도면 인물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 편 아니야? 놓친 애가 의심도 많고 엄청 고민하는데 내가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니까. 법관 아들 하나 만들어서 다른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주는지 모르겠네. 무언가 확실한 게 필요할 것 같아. 나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니까. 매너로 밀어붙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이러다 흐지부지 끝나면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식당은 파리만 날려서 폐업 직전인데 골치 아파 죽겠네. 그럼 목숨을 구해주는 일 같은 건 어때? 자신을 위해 희생을 한다면 그것만큼 감동적인 건 없는 거라고. 몸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만한 것도 없지. 내가 살짝 부러질 정도만 툭 칠 테니까 모험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인생 한번 걸어서 제대로 물리면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 나중에 둘이 재혼하면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매장 하나 정도는 차려줘야 하는 거 알지? 그 사람이 계획하고 있던 녹음된 내용을 듣자마자 제 아들은 경악을 했고 재혼식에 참석했던 그 사람의 친구분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법관인 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누가 그런 계획을 꾸미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질 수 없었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고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유미가 둘러싼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그 사람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려붙이기 시작했어요. 돌발 상황에 너무 놀라 급하게 말렸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무언가 이상했어요. 언제나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온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으니까요. 당신 나 몰라요? 제 얼굴 똑바로 봐요. 나 모르겠냐고. 겨우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한심하네. 너 뭔데 내 얼굴에 손을 올리는 거야? 지금 네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지? 성훈아, 네가 이 문제에 대해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가 몇 개나 흔들리는 것 같네. 저런 정신 나간 여자가 여기엔 왜 있는 거야? 정신 나간 여자?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네. 하긴 개차반같이 살아온 인생 나에게 미련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나를 잊고 살았겠지.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이 서류와 녹음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어머님, 여기요. 저도 너무 놀라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성훈 씨랑 어머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녹음기 재생시켜 보세요. 그런데 너 재혼하고 찾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 사람 일은 전혀 모르는 거라고.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정리 안 했을까봐. 그리고 그때 일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 있었어? 자기는 부모가 살아있다는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내 나이가 몇 갠데 지금까지 찾지 않는 것 보면 어디서 잘 살고 있거나 아님 배구라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 그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별로 기분 좋지 않았어. 내 전초가 몸이 워낙 약했었는데 출산하면서 세상을 떠났잖아. 그런데 그 아이 태어난 것도 정상이 아니었어.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더라고. 그때 당시 돈도 없었고 혼자 키울 여력은 당연히 안 되니까 새벽에 몰래 고아원에 두고 왔지. 지금도 그때의 결정 나는 후회하지 않아. 지금 두 발 뻗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 두 번 다시 그 아이 입 밖에 꺼내지 마. 녹음된 내용을 듣고 성훈이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미가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었고 천천히 읽어내려간 순간 저 또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유미가 신발을 벗자마자 모든 게 진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다는 건 저나 성훈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더 충격이었습니다. 재혼식 날 눈앞에서 자기가 버린 딸이 자신을 위해 복수를 하려고 나타난 모습을 보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유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그 사람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미가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사고를 계획했던 남자와 저희 집 앞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게 보였고 그런 행동이 찝찝했는지 그동안 바쁘게 움직이며 뒷조사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둘이 부녀의 관계였다는 건 너무 믿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너무 마음이 아파 오열을 하다가 실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서 췌장암 사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파도가 밀려오듯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충격적인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유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제 옆에서 수발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유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려 했어요. 성훈이도 그런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있어봤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약을 처방해 주었고 그때부터 주변 정리를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엔 항상 유미가 있었어요. 유미야, 내 아들 옆에 있어줘라. 성훈이가 지금까지 너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유미 너는 떠나려고 계획하면 혼자 남겨질 성훈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너희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나도 충격이지만 나는 그 사람과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다. 지금처럼 한결같이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 아빠라는 사람은 원래 없던 사람처럼 생각하면 된다. 법관인 내 아들이 유미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두려울 것 하나 없어.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둘의 결혼식을 꼭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태어날 귀여운 손주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둘의 결혼식은 보여줄 수 있잖아. 성훈이와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는데 유미 너랑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 다만 유미 너한테 지금은 조심스러운 것 뿐이래. 아빠의 존재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아. 그러니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성훈이 옆자리를 지켜줬으면 한다. 그럼 그렇게 알고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 외식이나 하자. 나에겐 시간이 얼마 없잖니. 제 아들 옆을 지켜달라며 며느리로 받아들인 순간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이 나타났어도 저희는 전혀 달라질 게 없었어요. 지금껏 서로 똘똘 뭉쳐 잘 살아왔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아들과 유미의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게 결혼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 그 사람이에요. 자기 딸인 걸 알게 됐으니 어떻게든 접근하려고 시도하겠죠. 다행히 아들이 법관이라 큰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예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은원드리고 싶은 건 법적인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혈육 문제입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젠가 다시 부딪히게 되는 날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들어야만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일 불안한 건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분명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듣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 가족이 똘똘 뭉쳐 혹시라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